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국에 있는 광대한 금붕어 양식장에서 일어나는 금붕어의 전체 생애 주기를 조사하는 데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과 공유할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화를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은 금붕어의 생생한 색상과 우아한 동작으로 인해 금붕어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멋진 물고기가 알에서 성체가 되기까지 거치는 놀라운 생활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금붕어의 생애 주기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의 대규모 금붕어 양식장을 소개합니다. 금붕어는 행운, 부, 조화와 관련되어 있어 중국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이 물고기는 원래 상류층 개인을 위해 생산되었지만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자 문어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계속해서 금붕어 사육의 중심지로 전 세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간 수백만 마리의 어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금붕어가 있으며 각 종마다 고유한 신체적 특성, 색상 및 지느러미 모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 중 일부입니다. 먼저 일반 금붕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금붕어 유형으로 때때로 야생 인거의 비율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끈한 몸, 단일 꼬리 지느러미, 색상은 종종 주황색이지만 빨간색, 노란색, 흰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해성 금붕어 두 번째, 이 품종은 길고 흐르는 꼬리와 날씬한 몸체가 특징입니다. 일반 금붕어와 비슷하지만 지느러미와 꼬리가 일반 금붕어보다 길고 우아합니다. 주황색, 흰색 또는 옥양목은 해성의 가장 일반적인 색상입니다. 부채꼬리 금붕어 순위 3위. 몸은 달걀 모양이고 쌍꼬리 지느러미가 있는 이 종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몸은 둥글며 지느러미 모양을 이루는 이중꼬리가 있습니다. 지느러미의 색깔은 노란색, 주황색 또는 붉은 주황색입니다. 오란답니다. 머리에 보풀이나 바람을 닮은 특이한 성장이 있는 인기 있는 화려한 금붕어가 있습니다. 둥근 몸체, 이중으로 된 꼬리 지느러미, 모자 모양의 성장으로 빨간색, 주황색, 흰색 또는 옥양목 색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망원경인 금붕어는 눈이 튀어나온 것이 특징이다. 용안, 멜롱옌은 1700년대 초 중국에서 처음으로 확립되었을 때부터 그 특징에 붙여진 이름이다. 블랙무어, 판다무어, 천안은 모두 다양한 품종의 이름입니다. 여섯 번째, 란추. 등지느러미가 없는 이 일본 품종은 독특한 외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몸은 달걀 모양이고 털은 뚜렷하며 등지느러미는 없다. 옥양목, 빨간색,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라이온헤드 일본 개발에서 두란철은 개발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중국 사자머리 표범과의 교배를 포함한 실험으로 인해 이러한 개체가 직접 탄생했습니다. 7일 라이온헤드. 란추보다 머리 성장이 더 뚜렷하지만 다른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이 종은 일반적으로 빨간색, 흰색 또는 옥양목 색상으로 볼 수 있으며 등이 넓고 등 지느러미가 없는 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중국 사자계의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자머리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육되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중국에서 일본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라이온 헤드는 등 모양이 더 둥글게 변하고 꼬리가 변경되었으며 머리 성장량이 감소했습니다. 류킨입니다. 가파르고 둥근 몸체와 머리 뒤에 눈에 띄는 혹이 특징입니다. 혹이 있고 이중 꼬리가 있으며 몸의 프로필은 짧고 키가 큽니다. 현재 옥양목, 빨간색, 흰색으로 제공됩니다. 아홉째, 슈분킨. 놀라운 옥양목 무늬가 특징인 매우 강건한 품종입니다. 이 가느다란 외꼬리 생물에는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흰색의 패턴이 표시됩니다. 밝고 얼룩덜룩한 것으로 알려진 색상입니다. 버블아이 10번. 각 눈알에 액체가 차 있고 민감한 주머니가 있는 독특한 품종입니다. 등진 우러미는 없고 몸은 둥글며 눈 밑에는 거대한 체액 주머니가 있다. 안낭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11위 진주비늘. 진주와 비슷한 독특한 비늘로 인해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구형이고 거의 골프공 모양의 몸체를 가지고 있으며 구슬처럼 보이는 높은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며 가장 자주 빨간색과 흰색이 사용됩니다. 타마사보 12번. 사바오라고도 알려진 타마사보는 일본이 원산지인 희귀한 금붕어입니다. 펜테일이나 류킨의 버금가는 신체 형태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꼬리는 길고 흐르는 단일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고등어의 꼬리와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고등어 꼬리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종류의 금붕어는 매력과 견고함으로 인해 연못 물고기와 수족관 물고기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타마사바는 일반적으로 흰색과 빨간색을 띠고 있으며 가끔 추가 색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높습니다. 일본 북부에 위치한 야마가타현은 다마사바가 처음 발견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야마가타 금붕어 또는 야마가타 금붕어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안이다. 등지느러미가 없고 눈이 위로 향한 금붕어가 있습니다. 몸은 작고 위쪽을 향한 눈과 쌍발의 꼬리를 갖고 있다. 주황색이나 흰색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입니다. 폼폼, 14번, 콧구멍 근처에 폼폼이 자라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달걀 모양의 몸에 코에 아름다운 치어리더가 달려 있습니다. 주황색, 빨간색, 흰색이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색상입니다. 15. 베일테일 15. 그물처럼 길고 흐르는 꼬리 지느러미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난히 길고 섬세한 꼬리 지느러미는 다양한 색상을 띠며 부채꼴 모양의 몸체를 갖고 있습니다. 보살핌에 대한 요구사항, 탄력성 수준 및 미적 매력 측면에서 모든 품종은 다릅니다. 이 때문에 캐주얼하면서도 헌신적인 낚시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17. 금붕어 생활주기의 첫 번째 단계는 번식 과정입니다. 건강 상태가 가장 좋고 색깔이 가장 선명한 물고기만을 선별하여 대규모 양식장에서 사육 파트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쌍은 산란할 수 있도록 통제된 환경에 있는 연못에 배치됩니다. 암컷 금붕어는 언제든지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으며 알을 꼼꼼하게 모아 관찰 목적으로 부화 탱크로 운반합니다. 금붕어의 부화율과 생존율을 높이려면 최적의 번식 환경, 알 부화, 치어, 새끼 물고기의 조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교배 파트너의 건강을 고려합니다. 금붕어 부모는 성숙하고 건강하며 유전적으로 튼튼해야 하며 원하는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은 복부 부종과 같은 준비 징후를 보여야 하며 남성은 해당 기간 동안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감염은 계란과 치어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부모 모두 질병과 기생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생식 조건을 개발합니다. 물의 기준, 수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주 순환되는 탱크를 활용하십시오. 질산염 수준을 20ppm으로 유지하고 암모니아와 아질산염 수준을 0으로 유지합니다. 온도 조절, 산란 과정을 촉진하려면 온도를 섭씨 25, 24도, 화씨 68, 75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적인 번식 유발 요인인 봄이 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점차적으로 온도를 높이십시오. 물의 pH와 경도, 자연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려면 pH가 6.8에서 7.2 사이이고 물이 상대적으로 단단한 것을 목표로 노력해야 합니다. 조명, 금붕어의 번식 주기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조명, 바람직하게는 12시간 조명 주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란대걸레나 잎이 고운 식물을 활용해도 좋다. 수제 산란대걸이나 잔입식물을 설치하면 금붕어가 알을 낳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금붕어가 선거에게 먹히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알이 부화하면 집으로 가져가세요. 성체 금붕어가 알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알을 별도의 부화 탱크로 조심스럽게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은 섬세한 특성 때문에 다루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화 탱크의 물은 사육 탱크의 물 조건과 동일해야 합니다. 금붕어 부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물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소화는 두 가지 주요 기능에 활용됩니다. 물속의 용존 산소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성장 중인 치어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게 되므로 부화율이 증가합니다. 물 순환을 촉진합니다. 적절한 순환으로 인해 물의 온도 변동이 최소화됩니다. 특히 겨울과 봄철에는 정수된 물에서 공기와 물 사이에 큰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과 순환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온도 불균형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부화하는 알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화 과정 전반에 걸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성공적인 부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화 과정의 이상적인 온도, 알이 부화되는 온도는 부화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온이 높을수록 알이 부화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면 온도가 낮아지면 부화 속도가 느려지고 온도가 일십칠보다 낮아지면 대부분의 알이 부화하지 못하고 죽은 알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온을 섭씨 17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금붕어 번식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화에 권장되는 온도와 해당 온도에 해당하는 부화 시간 목록입니다. 온도 범위는 섭씨 17, 22도입니다. 알이 부화하는 데는 대략 4, 5일이 걸립니다. 온도 범위는 섭씨 22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부화 과정은 2, 5일 반 정도 소요됩니다. 온도 범위는 섭씨 25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40시간 이내에 부화 과정이 완료됩니다. 부화 온도 범위는 섭씨 22도 25도 사이가 권장됩니다. 이 온도 범위는 적절한 부화 시간과 높은 생존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범위에서는 치어가 부서지기 쉬우거나 부화 후 발달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금붕어 알을 효과적으로 품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원한다면 물의 온도를 섭씨 22, 25도 사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약 일주일이 지나면 작은 치어가 알에서 나옵니다. 갓 태어난 물고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매우 연약하고 섬세합니다. 생후 처음 며칠 동안 그들은 초기 성장에 필요한 영양 공급원으로 알주머니를 소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치어는 온도, 산소, 빛의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며 양식장은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꼼꼼하게 유지합니다. 이 단계는 치어의 발달을 담당합니다. 치어가 특정 크기에 도달하면 더 큰 탱크로 옮겨지고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 풍부한 먹이를 제공합니다. 금붕어가 털 색깔을 획득하는 과정은 금붕어의 생활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생애 초기에 대부분의 금붕어는 흐릿한 회색 또는 갈색을 띈다. 그러나 생후 몇 달이 되면 금붕어와 관련된 화려한 색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부들은 물고기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개발을 위해 가장 원하는 색상을 가진 물고기를 선택합니다. 금붕어가 적절한 크기에 도달하면 분류 절차가 수행됩니다. 작업자가 이 단계에 도달하면 크기, 모양 및 색상에 따라 물고기를 분류합니다. 판매용으로 유지되는 유일한 물고기는 밝은 색상, 독특한 패턴 및 올바른 모양과 같은 적절한 특징을 가진 물고기입니다. 이러한 신중한 선택 과정을 통해 최고 품질의 생선만이 시장에 출시됩니다. 최첨단 기술을 갖춘 금붕어 양식장은 이상적인 영양분 비율을 제공하는 자동급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명한 색상을 유지하고 건강한 성장을 유지합니다. 또한 각 탱크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산소, 온도 및 수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조기 발견 장치의 사용과 빈번한 점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양식장의 모든 물고기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금붕어가 다 자라면 수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운송 중에 물고기가 건강 문제를 겪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물고기는 산소 봉지에 적절하게 포장되기 전에 최종 검사를 받습니다. 매년 중국의 대규모 금붕어 양식장은 수백만 마리의 금붕어를 전 세계 시장에 출하하므로 전 세계 수조에 중국 문화가 조금씩 도입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식용 물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붕어 양식장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양식 방법을 계속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과 물 재활용을 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붕어의 생활 주기는 자연의 훌륭함과 전통적인 양식업과 현대 양식업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를 보여줍니다. 대서양 및 태평양 뇌업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넙치입니다. 대서양 넙치, 히포글로수스, 노르웨이의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포함하여 북아메리카와 유럽 해안 사이의 북대서양에서 발견되는 세계 최대의 뇌업치입니다. 대서양 뇌업치는 길이가 4.5m가 넘고 무게는 최대 320kg에 이릅니다. 태평양 넙치, 히포글로수스 스테놀리푸스, 이 종은 북태평양, 특히 알래스카, 캐나다, 러시아 해안을 따라 서식합니다. 태평양 넙치는 대서양 넙치보다 약간 작지만 무게는 최대 227kg이고 길이는 2.4m에 이릅니다. 신체 모양과 구조, 넙치는 납작한 몸체에 윗면 양쪽에 눈이 있어 해저에 쉽게 숨어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지, 넙치는 주로 찬 바다의 깊은 바닥, 일반적으로 수심 50에서 2000m에 서식합니다. 넙치의 수명은 50년 이상입니다. 이 생선은 하얗고 맛있는 고기 때문에 많이 어획되며 북유럽, 북미 및 일본 전역의 요리법에서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넙치는 특히 알래스카와 노르웨이에서 중요한 상업용 어종입니다. 태평양 내업치의 주낭 낚시는 상업용 어업, 특히 알래스카, 캐나다 및 북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해양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고 이 물고기를 포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어선, 상업용 가자미 어선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며 긴 줄을 당기고 선상에서 어획물을 처리하는 현대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에는 물고기를 회수하자마자
보존하기 위한 냉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승, 긴 줄은 수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인 낚싯줄은 질긴 나일론으로 만들어지며 각각의 낚싯줄에 미끼가 달려있는 브랜치 라인이라고 알려진 더 짧은 낚싯줄로 연결된 수백에서 수천 개의 후크가 있습니다. 미끼는 일반적으로 천거, 고등어 또는 오징어입니다. 미끼는 갈고리로 연결되어 가자미를 유인합니다. 주조, 긴 낚싯줄이 선박에서 주조되는데 가자미의 깊이에 따라 종종 해저 또는 바닥 근처까지 수 킬로미터 뻗어 있으며 종종 50m에서 500m 사이입니다. 라인은 위치를 표시하고 보트가 이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표를 사용하여 통제된 방식으로 배치됩니다. 대기시간, 낚싯줄이 풀린 후 보트는 가자미가 갈고리에 걸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과정은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적당해지면 긴 줄이 검색됩니다. 어부는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긴 줄을 끌어옵니다. 당기는 과정에서 갈고리에 걸린 물고기는 보트의 갑판까지 끌어올려집니다. 오늘은 끔찍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는 남서쪽 남쪽 방향으로 25노트의 속도로 예상됩니다. 5번째 처리. 작업자들은 고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즉시 생선을 손질하고 내장을 제거한 후 냉동시킵니다. 대형 선박에는 5번째 용기를 보존하기 위한 급속 냉동 시스템이나 냉장 저장 탱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낚시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부들은 종종 레이더, 소나, GPS 장치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가자미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 특히 흔히 숨어있는 해저를 따라 찾습니다. 관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 관리.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어획량, 할당량, 선박 크기 제한, 보유할 수 있는 어류의 최소 크기 규정과 같은 엄격한 관리 기술을 사용합니다. 너무 적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건은 다시 바다로 방류됩니다. 우회를 줄이기 위해 혼획 방지 장치가 사용됩니다. 서크룩과 딥베이트가 사용되는 장치나 전술 중 일부입니다. 이는 해양 포유류, 바다새, 원치 않는 물고기의 부주의한 포획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 가능성. 연승어업은 해저를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인망 어업과 같은 다른 방법에 비해 해양 환경에 덜 해롭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넙치를 안전하게 잡아 선상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고기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이 전략을 통해 어부는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엄청난 양의 넙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대체 시술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북태평양의 날씨와 해상 상황. 날씨가 극도로 혹독하여 낚싯줄을 캐스팅하고 회수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혼획량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은 때때로 다른 종, 특히 상어와 물개를 잡습니다. 넙치 어업은 포획 가능한 물고기의 양에 심각한 제한이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부들이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가능성을 추구하도록 강요합니다. 태평양에서 내업치 어업은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 활동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국제태평양수산위원회 IPH 관리를 받습니다. 어부들은 자신의 할당량과 잡히는 내업치의 최소 크기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어업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면 태평양 내업치를 수확하는 준학 방식은 이 지역의 상업 어업 부문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전략은 현대 기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및 화문통행 관리로 수함조 환경 보호 조치를 결합하여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해양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넙치를 연승 낚시하는 것은 북태평양이나 알래스카와 같은 추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규모 상업 작업입니다. 이 엄청난 양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산업 선박은 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 과정을 면밀히 규제합니다. 대규모 산업 함대는 수백만 마리의 넙치를 잡을 것입니다. 연승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대규모 산업용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 선박은 한 번에 수백 킬로미터의 줄을 뻗을 수 있습니다. 각 연승에는 수천 개의 갈고리가 있으며 여행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획 빈도를 최대화하고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 노력은 지속적이며 승인된 할당량에 따라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선박은 낚시 시즌이 시작될 때부터 한도가 충족될 때까지 운항할 수 있습니다. 각 투어에는 대규모 연승선이 있습니다. 선박은 수천 개의 후크를 부착하여 수백 킬로미터의 낚싯줄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장비는 라인 캐스팅 및 검색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선박은 한 번에 2만 3망의 후크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 측이 기술, 소나, GPS 및 레이더 장치를 사용하여 넙치대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물고기 사냥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낚시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처리 능력은 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운반되면 선박에는 세척, 내장 제거 및 냉동을 위한 선상 처리 라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생선을 가능한 한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수산자원관리, 수백만 마리의 넙치를 잡으려면 국제태평양수산위원회 Internation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MIC, IPHC와 같은 관리기관의 엄격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헬리벗 자원이 남획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할당량이 설정됩니다. 대규모 인력, 거대한 선박과 긴주를 관리하려면 숙련된 선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선상에서 복잡한 장비를 작동하고 물고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날씨, 북태평양의 날씨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큰 파도와 강한 돌풍으로 인해 낚싯줄을 던지고 회수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할당량을 잡아라. 미국, 캐나다 및 국제정부는 매년 잡을 수 있는 넙치의 수를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이러한 할당량은 야생 어류의 양과 번식류를 사용하여 도출됩니다. 어업으로 인해 어류 개체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크기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치어와 넙치는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새끼를 보호하고 종의 자연 번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형 포수, 수백만 마리의 넙치를 잡으면 상업어업에 현금이 창출됩니다. 특히 알래스카와 같이 넙치를 많이 찾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출시장, 헬리벗 포획기의 대부분은 국제시장으로 배송됩니다. 관건은 절묘한 흰 살코기로 일본, 유럽, 북미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매년 알래스카 해역의 어부들은 수십만 톤의 넙치를 잡습니다. 낚시 성수기에는 이 숫자가 수백만 달러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규모와 최신 장비 덕분에 이 부문은 세계 최대의 넙치 생산 업체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결론, 수백만 마리의 넙치를 낚는 연승 낚시는 고도로 통제된 대규모 상업 활동입니다. 이 전략은 시장에 엄청난 수산물 공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넙치 자원을 유지합니다. 엄격한 할당량 관리 및 평가 기술을 사용합니다. 대형 가자미, 콩과 장어를 잡는 장어 낚시는 인기 있는 낚시 기술입니다. 특히 칠레와 같은 남미 해역에서는 대규모 헬리벗 어업이 상당한 경제적, 요리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줄이 긴 대형 광어 낚시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선, 대형 넙치를 노리는 연승 어선은 일반적으로 중형입니다. 대형 라인의 삭제 및 검색을 위한 고급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박에는 잡힌 신선한 생선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긴줄은 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지며 수백 미터 또는 킬로미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후크가 지선을 주선에 연결합니다. 각 후크는 설정된 거리에 위치합니다. 후크와 미끼, 후크는 특히 큰 넙치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살을 다치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적절한 크기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끼는 일반적으로 대형 가자미 낚시를 유인하는 데 사용되는 작은 물고기, 오징어 또는 갑각류입니다. 주조, 긴 낚싯줄이 바다에 던져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울퉁불퉁한 해저와 암초가 있는 곳에서 대형 넙치 낚시가 숨어 있습니다. 낚싯줄을 던지기 위해 보트는 직선 또는 호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나중에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부표와 표시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깊이, 거대한 뇌업치는 수심 100~500미에 서식합니다. 이 종을 잡기 위해 긴 낚싯줄을 해저나 바닥 근처 덤에 던집니다. 낚싯줄을 던진 후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부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대형 가자미 낚시를 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몇 시간에서 하루가 소요됩니다. 대기 시간은 기상 조건, 해류, 어류 활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다릴 시간이 충분하면 회선을 검색하십시오. 긴 낚싯줄은 보트 크기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풀러로 끌어당깁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대형 광어가 한 마리씩 끌려 올라옵니다. 물고기를 배에 싣자마자 돌봐주세요. 고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은 선상에서 냉동하기 전에 내장을 청소하고 제거합니다. 물고기를 보존하기 위해 일부 대형 보트에는 급속 냉동 장치나 냉장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낚시 장소를 선택합니다. 거대한 뇌업치는 바위가 많은 해저나 복잡한 수중 지형이 있는 곳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어부들은 낚싯줄을 던지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찾기 위해 음파 탐지기와 GPS 장비를 자주 활용합니다. 낚시 시즌이 왔습니다. 거대한 뇌업치 낚시는 물고기가 더 이동성이 좋고 잡기 쉬운 성수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칠레에서는 물고기가 산란을 위해 깊은 바다에서 얕은 바다로 이동하는 봄과 여름에 성수기가 발생합니다. 자벌을 통제합니다. 큰 가자미를 잡을 때 어부는 다른 물고기나 해양동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후크를 사용하고 적절한 깊이에 라인을 놓는 등의 솔루션이 사용됩니다. 해저의 조건은 복잡합니다. 거대한 내업치는 해저 지형이 험난한 곳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낚싯줄은 암초나 수중 물체에 빠르게 얽힐 수 있습니다. 낚싯줄이 망가지거나 훅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낚시꾼은 경험과 필요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남미 해양의 극단적인 날씨, 기상 조건은 극심할 수 있으며 높은 파도와 강한 해류로 인해 낚싯줄을 떨어뜨리거나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 보호 및 자원 관리, 대형 넙치 어장에서는 어획량 할당량, 최소 어류 크기 제한 등 엄격한 자원 관리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칠레 및 기타 여러 분야의 자원 관리, 거대 가자미 낚시는 어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획량 할당량과 어류 크기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보존 조치, 어부들은 크기나 할당량에 맞지 않는 물고기를 방류하는 등 보존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대 넙치 낚시는 특히 고기가 요리로 인기가 있는 남미와 아시아에서 상업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연승 낚시는 막대한 어획량을 생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부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내 냉동은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수출과 세계 무역을 돕습니다. 거대한 내업치를 연승 낚시하는 것은 현대식 장비와 지속 가능한 관리 조치의 결합 덕분에 특히 칠레에서 상업용 어업에서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어업 자원도 보호합니다. 넙치를 자르는 요리사의 능력에는 정확성, 민첩성, 그리고 물고기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가자미는 흰살이 단단하고 뼈가 적어 다양한 고급 요리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생선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생선을 조심스럽게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자미를 자르는 데 필요한 단계와 능력을 줄입니다. 날카로운 필레숑 칼, 요리사는 길고 날카로우며 유연한 필레숑 칼을 사용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면 생선의 살이 부서지거나 다치지 않고 섬세하게 잘라집니다. 뼈와 거대한 뼈 부분을 자르기 위한 거대한 칼, 그것을 다루려면 강력한 식칼이 필요합니다. 대형 도마, 요리사는 거대한 물고기 같은 가자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큰 도마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표면이 있는 장갑, 이렇게 하면 손을 보호하고 자를 때 물고기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자미는 양면이 비대칭인 관거입니다. 한쪽은 검은 피부이고 다른 쪽은 창백한 피부입니다. 생선에는 4개의 기본 필레가 있습니다. 척추 위에 있는 2개의 거대한 것, 어두운 면과 복부에 있는 2개의 작은 것은 밝은 면, 물고기를 올바르게 배치하십시오. 요리사는 생선의 어두운 면이 위로 향하도록 도마 위에 놓습니다. 이 면에는 살이 더 두꺼워서 채워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척추를 자르십시오. 먼저 요리사는 칼을 사용하여 물고기의 척추를 따라 선을 자릅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 절단 부분은 물고기 등에서 제거될 거대한 살코기를 형성합니다. 척추 절단 부분에서 뼈에서 필렛을 분리합니다. 요리사는 등심 칼을 사용하여 고기를 등뼈에서 부드럽게 분리합니다. 생선뼈의 곡선을 따라 자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생선살이 잘게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살코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요리에 필요한 경우 피부를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기에서 분리하십시오.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 요리사는 껍질 쪽 필레를 도마 위에 놓고 껍질 근처의 고기까지 섬세하게 자른 다음 낙칼을 껍질과 고기 사이에 밀어넣고 칼 각도를 낮게 유지하여 껍질에 닿지 않고 고기를 모두 제거합니다. 배에서 필렛을 자릅니다. 물고기의 배에도 동일한 절단 작업을 계속합니다. 뱃속의 고기는 일반적으로 더 얇기 때문에 요리사는 필레가 깨지지 않도록 더욱 섬세해야 합니다. 거대한 필레를 제거한 후 요리사는 남은 작은 뼈를 제거하고 볼과 지느러미와 같은 남은 생선 조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자미를 자르려면 특히 고기가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뼈에서 등심을 제거할 때 세심하고 정확한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생선을 이해하려면 요리사가 가자미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훌륭한 고기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뼈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피부 분리 기술, 껍질과 살을 분리하려면 칼을 적절한 각도로 쥐어 껍질을 너무 깊게 자르지 않고 고기를 모두 빼냅니다. 필렛을 씻고 청소하십시오. 절단 후 가자미 필레를 씻어서 작은 뼈, 혈액 및 남은 껍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필레를 즉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해 빨리 냉장 또는 냉동해야 합니다. 관거 필레는 손질한 후 요리의 요구사항에 따라 생선 구이, 생선 튀김, 초밥, 회 등 다양한 요리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요리사는 생선을 얇게 썰 것인지
아니면 큰 조각으로 썰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칼은 항상 날카롭게 유지하세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면 절단이 더 쉽고 정확해집니다. 생선살이 부서지는 위험을 줄입니다. 생선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생선을 자르는 동안 차가운 온도에 보관하면 고기가 더 단단해져서 자르기가 더 쉽고 맛있습니다. 결론, 관거를 자르는 능력은 요리사의 직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꼼꼼함, 손재주, 물고기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숙련된 요리사는 고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생선을 자르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필레를 좋은 형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품질 식품의 요구를 충족합니다.